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의 안보영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결국은요, 용산 대통령실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죠. 여론의 백기를 들었습니다. 자, 한 2, 3일간 벌떼같이 달려들었죠. 또 결국 내란 재판부를 만들겠다 하다가 이게 여론의 역풍이 부르니까 그래? 그러면은 조의대 나가. 그래서 조의대가 안 나가면 우리가 탄핵까지 하겠다라는 야말로 최고의 압박 수위를 높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론이 어제 비등했습니다. 특히 이 법원 내부의 반란이 상당했어요. 저도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지만은, 그래서 지금 오늘 초반 뉴스를 보더라도요, 언론 뉴스를 보더라도 지금 판사들이요, 그런 게 서울 수도권 할 것 없이, 지방 할 것 없이 판사들이 지금 현직 판사들입니다. 현직 판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 이 판사의 반란이 되겠죠. 판사 파동. 저도 그래서 여러분께 판사들의 파동이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론이 안 좋고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우리 국민의 여론, 그 다음에 이제 판사, 그 다음에 이제 법조계, 그러니까 민주당과 용산 대통령실을 빼고는 모두가 특히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그리고 탄핵 압박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갑자기 백기를 들었습니다. 자, 백기를 들 수밖에 없죠. 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 훼손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대법원장의 임기제를 만들어 놓은 취지는 뭐냐? 정치적인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소신껏 법을 가지고 그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싸워라 이거거든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라는 얘기는 정치적으로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재판을 하라. 더군다나 지금 현재의 경우에는요, 이재명 재판 5개가 전부 올스톱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재판 5개가 올스톱되어 있는 데다가 김용과 정진상, 이 두 사람은 누굽니까? 내 측근이라고 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재판, 이것도 전부 무죄로 나가려고 온갖 지금 작전을 펴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지금 정책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돼. 공정하게 재판하다 보니까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괘씸죄에 걸린 거죠. 그래서 탄핵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다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임기를 마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탄핵이 정말 가능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서정욱 변호사가 탄핵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4가지 이유를 대고 있어요. 우선요, 전원합의체로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 전원합의체에서 제대로 이게 심의가 될 수 있겠느냐?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탄핵을 진짜 밀어붙이면 이 법관들이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이재명 재판 재개하자. 그래서 실제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설령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또 헌재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할 것이냐. 그동안에 지금 이제 검찰이나 이 고위 공직자들 탄핵안을 헌재로 넘어갔는데 헌재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게 있습니까? 하나라도 전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리가 없다 이겁니다. 헌재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론의 악화예요. 지금 이미 여론이 지금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 무서워가지고 용산에서 꼬리를 팍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탄핵,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이제 불가하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게 정치권에서 제일 뜨거운 감자가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고 사퇴 압박, 그리고 내란 재판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그 다음에 해병대 이 특검 관련, 즉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재판부, 이런 특별 재판부를 전부 다 만들고 그것도 양이 합쳐서 국정농단 재판부도 만들자. 자, 이렇게까지 지금 여권이 일제히 몰아붙이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총공세는 기본적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내란 대 반대란 프레임으로 끌고 가면 내란이라고 하는 여론이 하여튼 1%라도 높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완전히 압승하겠다라고 하는 선거 전략적 측면이 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이제 폭탄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예. 이 강신업 TV에서 맨 먼저 이걸 보도하고 있는데, 예. 강신업 TV의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그건 코미디다.
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은 코미디고 계엄과 내란은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글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이 지금 이제 강신업 TV가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SNS 내용. 자, 이거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은요. 이게 한국이야라고 한국, 코리아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계엄이 탄핵거리가 되느냐 아니냐. 계엄이, 그러니까 이제 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그게 이제 내란이기다. 그래서 탄핵까지 갔잖아요. 내란이 아니야라고 하는 정도의 심각한 정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지금 정부가 걸고 있는 계엄이 내란이다. 그러니 윤 대통령이 유죄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지금 내란 재판에 넘겨져 있고, 내란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 지기현 판사가 소신 판결을 하니까 소신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지기현 판사를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내란 재판부를 지금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현희 같은 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지기현 판사가 만약에 인사 조치가 된다면 우리는 굳이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 필요가 없어. 이렇게 노골적으로 내란 계엄 이꼴 지금 내란 계엄 이꼴 내란 앤드 반란이다 이거죠. 반란. 그래서 탄핵. 이 프레임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숙청이냐, 아니면 혁명이냐, 이 논리하고 같이 맞아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프레임.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있는 뭡니까? 이 숙청이야 또는 혁명이야. 이거하고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되느냐. 계엄이 지금 내란이 될 수 있느냐. 내란이 아니다. 이거하고는 맥을 같이 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SNS 글은 결국 한국을 의미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지금 우리 국내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러면 요 내용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는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거는요.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를 안 했고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요. 대법원장 거치 이게 법원이잖아요. 법원은 지금 누구 관할이냐면 민정수석 관할입니다. 근데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있어요. 홍보수석도 안 하고 대변인도 안 하고 그리고 민정수석도 안 하고 정무수석이 있다. 이 얘기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장의 사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폴리티컬 이슈가 됐다는 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인이 이거를 다룰 수 없는 것은 이미 대변인이 이 사안을 컸잖아요.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는 거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도 공감한다. 이렇게 하면서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공감한다는 거 그거 말 잘못됐어. 그거는 언론에서 그렇게 갖다 붙인 거야. 앞뒤 딱 잘라서. 언론이 잘못된 거야. 해놓고. 아니 그 언론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로 끝내야지. 본인이 한 발언, 속기록에서,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의 발언도군요. 이게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됩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되니까 국회 속기록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아예 속기록에서조차도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을 키워온 강유정이가 요거를 언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정수석에서 이걸 얘기할 수 없는 것은 민정수석은 오로지 법률적 측면에서만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의 사치는 단순하게 법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로 벌써 이미 커졌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다루는 것도 별로 좋지가 않아. 자, 그리고 지금 정치권의 대반란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발표 주체를 우상호가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도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논의해야 할 계획이 없다. 이 얘기는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 6년을 지금 보장하겠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은요, 56년생이니까 지금 내가 2026년도에는 그만둬야 돼요. 왜? 70이 넘어가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한 1년여만 참으면 되는데,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왜 못 참아? 지금 전국을 갖다가 내란몰이 세력의 척결로 딱 끌고 가다 보니까, 왜냐면, 대법원장이 말이죠. 지금 그 지기현 판사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리고 또 두 번째 겉으로는 뭡니까? 유죄 판결 취지를 했기 때문에 정치에 개입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밑에서 상고가 왔으니까 대법원에서는 입장을 정리해야지. 그러니까 입장을 정리했는데
이게 그 분명히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으니까 지금 무죄 취지 2심에서 나온 거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전부 정치적으로 해서 잘라내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판사들도 언론계도 정치계도 정계도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지금 그렇게 논의도 한 바도 없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동조했다. 이런 논란이 확산되니까 선을 긋고 뒤로 빠지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입장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어제 그러면 강유정이가 뭐라고 했느냐. 예. 지금 추미애가 사퇴를 요구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얘기한 사퇴 공감.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도 조희대 사퇴하는 게 맞아 이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대통령실에서 지금 사법수장 대법원장의 거취까지 압박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논란이 야기된 것이고 그러니까 진화에 나선 거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재명이가 임명 권력하고 선출 권력 간에 서열이 있는 것처럼 지금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삼권 분립을 흔들었다라고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우상호 정무수석은요 서열이라고 표현한 게 아닌 것으로 안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도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은 아니라는 취지다. 사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면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사법부도 국민 목소리를 들어서 국민 우려에 대한 자체적인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것은 맞는데 입법부가 제도적으로 사법부 계획을 설계한다고 할 때는 법원도 의견을 내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취지다. 자,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임명에게 이재명이가 자 우선적으로 이 권력 서열을 매길 때 선출 권력이 맨 앞이고 2등이 누구냐? 이 임명 권력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예.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원칙적인 공감이라는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는 사법부 개혁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취지를 알고 있다. 이것도 잘못 얘기죠. 개혁 취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추미애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추미애가 분명하게 사퇴를 요구한 거예요. 사퇴. 이 사퇴 요구에 대한 개연성 그리고 이유가 상당히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공감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그게 이 개혁 취지하고 사퇴하고 다르죠. 사퇴하고. 자, 그래서 사법개혁 취지에 동의한다는 얘기는 지금의 사법부가 완벽하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몇 가지 사안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개선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게 맞다. 다만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사법부를 강제하고 그러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꼬리를 내렸습니다. 예, 꼬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보통 세게 내린 게 아니에요. 예, 그만큼 이게 파장이 큰 것이죠.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 법조계가 어느 정도로 파장이 커지고 있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판사들이 이 여당의 공세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이 정도는 대법원장 스스로가 지켜 이겨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갑자기 사법부 수장의 거취를 겨냥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예. 자, 이렇게 도대체 뭐냐? 이건 정청래 추미애가 아주 대놓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다. 지금이라도 물러나라. 이렇게 정청래가 어제 아주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충격파가 법원에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대법원은 조용했어요. 어제 대법원은 조용했습니다. 입장이 없다. 그리고 대통령실 대변인도 입장이 없다고 정정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어제도 조용히 있었어요. 그러나 법원 행정처의 공식적인 입장은 조용히 있는 거고 대법원도 조용히 있는 게 입장이에요. 말 안 하는 게 입장, 말 안 하는 게 입장. 얼마나 분노해 말을 안 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판사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 우선요, 수도권에 있는 한 부장판사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대법원장의 사퇴가 내란 재판과 무슨 관련이 있나? 사법부 수장의 거취를 이야기하려면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 하루 이틀 사이에 바뀐 사정이 없어서 갑작스러운 것이다. 예, 갑작스러운 것이다. 자, 그리고요, 직위원 판사를 교체하라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거.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판사가 정치권에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돼야 한다면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는 것이다. 무너지는 것이다. 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여권에서는요, 재판을 빨리빨리 진행하라. 그리고 이제 재판장을 바꿔라. 그러고 있는데, 재판장이 바뀌면 변론 갱신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고, 그러면 1심 선고가 계속 늦어지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고법판사는요, 특별한 계기가 없이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당황스럽다.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가 계기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법원이 국가기구로서의 기능을 한 것이지 정치적인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서 개최된 회의가 아니다. 내란 전담대법원이나 대법관 증언과 같은 국회가 요구하는 법안들을 빨리 받아들이라는 압력의 일환인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법원 내에서는요, 대법원장 사퇴는 안 돼. 여기에 공감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요, 또 고법판사는요,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대법원장이 이 정도는 이겨내야 한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분출하고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공판 중심주의, 사실심의 강화 등을 통해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지난 5월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예당된 수준이 아니었냐. 왜? 여권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김민석이도 사퇴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정청래도 사탄핵을 시켜야 한다. 예,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내놨고 왔어요. 자, 이렇게 지금 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국민에서는요, 이재명 5개 재판이 제기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장동혁 그리고 한동훈은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사이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요,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얼건이다. 예, 얼건이다. 그리고 이 법조계에서도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할 정도로 내란 재판이 그렇게 신속성과 공정성이 떨어지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예, 충분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정욱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도요, 이 코트넷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국민에 대한 존중의 자세로 질책에 응답하며 책임짐으로써 바로서는 상식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돼야 한다. 법관이 정치인의 권력에, 여론의 압박에, 자본가의 급력에, 인사권자의 권한에 맞서 재판에 온전히 양심을 불어넣을 힘이 오만과 결의 말고 없다. 독립은 오만하게 외쳐야 맞다. 지금이 독립을 주장할 시점인 것도 맞다. 그러면서 정말 사법부는 일방적으로 독립을 위협받는 순수하고 무고한 피해자인가? 국가적 이익의 헌정질서의 수호자,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했냐라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 판사들의 반란과 용산의 백기, 예, 용산의 백기,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경우에도 4가지 사유, 한마디로 전원합의체, 여기서 이게 이루어지겠느냐, 논의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전원합의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논의 거부 사태까지 벌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재명 재판이 제기되는 이 약수, 자살골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헌재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탄핵은 기각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여론의 악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요 4가지 이유로 서정욱 변호사도 이거는 불가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폭탄 발언요, 이거 한번 직접 말이죠. 이걸 맨 먼저 누가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요 발언 내용, 요거를 강신업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예, 한번 보시죠. 충격적인 트럼프의 또 발언이 나왔습니다. 마셜로 is a rebellion? 계엄이 반란이라고? 트럼프의 말입니다. 코미디 사운드. 그 코미디다. Martial law and rebellion being the opposite. 계엄과 반란은 정반대의 말이다. 와, 역시 트럼프입니다. 미국에도 계엄을 했거든요. 트럼프가 계엄을 하고 주 방위군을 투입하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민주당이 우세를 장악한 지역, 한마디로 미국도 공화당 우세 지역이 있고 민주당 우세 지역이 있잖아요. 대도시는 거의 다가
민주당 우세 지역입니다. 뭐 뉴욕 같은데 뭐 이런 데 다 민주당 우세 지역이야. 특히 로스앤젤레스 같은 데도 그렇고 큰 도시는 거의 뭐 민주당 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이 민주당 우세 지역 중에서 좀 소요 사태가 있고 그러면 거기다가 주 방위구를 투입시켜 버리잖아요. 지금 워싱턴 DC에도 주 방위구를 투입해가지고 사실은 말이죠. 공포 분위기를 좀 만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일종의 계엄령을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계엄이 반란이라고? 엉덩이와 허벅지 바깥쪽이 아프고 그러니까 이거를 말이죠. 지금 이제 여러분께 지금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마셜로는 이제 계엄령이잖아요. 계엄령. 리벨리언이 이제 반란, 내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셜로 and rebellion means the opposite. 그러니까 이제 의미한다. 그러니까 계엄과 반란이라는 것은 이건 뭐 서로 이제 상반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계엄이 이게 반란이 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요. 우리 우파 법조계에서 그동안에 주장한 내용.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것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대통령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데 누구의 권력을 뺏으려고 내란이라는 거 있잖아요. 반란이라는 게 뭡니까? 최고의 권력을 뺏으려고 하는 게 내란과 반란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최고를 갖고 있는데 그 권력을 어떻게 뺏으려고 하냐. 갖고 있는 자기의 권력을 왜 뺐냐고요. 갖고 있는 본인의 권력을 뺏으려면 이거는 야권에서 뺏어야 되는 거죠. 야권에서. 그러니까 맨날 노래를 불렀잖아요. 탄핵해야 된다고, 물러나야 된다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정의 마비 현상을 막기 위해서 계엄이라고 하는 최후의 수단을 썼다. 그거는 나의 통치 차원의 결정이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초지일관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장, 그러니까 내란과 그다음에 계엄이랑 내란을 막기 위해서 국정농단이라는 게 뭐예요? 국정이 마비되는 거. 이거 야당에서 특검 탄핵 예산 안 주고, 그다음에 부정선거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일종의 반란, 일종의 내란 행태. 이걸 막으려고 계엄을 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이 리벨리언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정치 행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계엄은 뭐 윤 대통령이 했던 게 계엄이고.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상반되는 것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한 계엄을 갖다가 이거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것은 반대파가 하는 것이고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집권하고 있는 층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계엄이 곧 내란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반대인데 그것은 곧 is the comedy. 코미디다 이거예요. 코미디. 코미디. 이거는 지금 이런 상황, 이런 논리, 이 전개가 가능한 상황, 정국을 가졌던 나라는 전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이재명 정부를 정식으로 때린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지난번 정상회담 3시간 전에 올렸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숙청이야 아니면 혁명이야. 이게 이제 숙청과 혁명이 되는 것이죠. 숙청과 혁명. 이게 계엄 앤드 내란의 개념으로 지금 바뀐 것일 뿐이고 결국 이것은 한국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재명한테 얘기를 듣고 내가 좀 오해했어 하고서 딱 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이제 8월 25일이니까 한 3주 지나서 지금 한 달이 안 된 상황에서 그 인식의 그 프레임이 다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의 지금 대미, 외교의 가장 큰 게 뭡니까? 지금 중국 견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돈과 관련된 것은 관세 협상이 있잖아요. 3,500달러 투자 문제. 이걸 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하간. 마음에 안 들으니까 지금 느닷없이 당시에 이재명 지금 정상회담 할 때 이재명을 놀랍게 했던 이 프레임을 다시 꺼낸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많이 고맙습니다.